JYP 엔터테인먼트 2024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5.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3.4%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5.2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4.27 상태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석한 이래로 첫 대폭적 평가 손실이 눈에 크게 띕니다. JYP 박진영 데뷔 30주년 신인 때부터 제가 원했던 건 하나. 이재용 기자가 뉴시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KBS 대기획 딴따라 JYP로 30주년 음악인생 총망라, G.O.D, 원더걸스, EPM, 2PM, 트와이스 지원 사격, 자신이 프로듀싱한 1.5에서 3세대 K-팝 아이돌 그룹과 한 무대를 이뤘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 이 방송은 저는 보진 못했습니다. 이런 그 뉴스를 보면서 30년이라는 게 개인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건데요. 보통 사람 셀러리맨이 30년을 근무했다면 정년퇴직이란 이름으로 은퇴를 당하는 나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30년 만에 그 조직을 나왔는데 그때 나이가 제가 생각해도 52세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너는 건강이 유지되고 사업이 유지된다면 지속 가능하다. 이런 이제 느낌을 좀 소개를 하면서 분석한 내용은 매출이 1913억 원을 달성했는데 작년 상반기보다 15.6%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56.5%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원가 세계상으로는 재고의 감소는 매출 원가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이 영업이익이 좀 적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판매 관리비 조금 줄였고요. 영업이익이 376억 원으로서 51.1%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무려 14.3% 하락했고요. 원가 생산성도 0.2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재고자산의 대폭 감소가 영업활동에 의한 것이라면 매우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JYP 경우 처음 제품 재고자산 평가손실 작업으로 재고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감소했다는 게 이번 상반기까지의 특징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스루풋으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51억 원으로서 36.8%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하고의 차이 마이너스 21.2%인데 이것으로 우리는 콘텐츠 제작비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은 그 대신 6.2%가 증가했어요. 상승했어요. 운영경비가 17.8%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37로서 0.4포인트가 하락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421억 원으로 43.4%가 감소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44억 5,100만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출 증가에 의한 감소였다면 스루풋 영업이익은 더 이익이 났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재고가 있습니다. 제조 원가를 하는 거죠. 근데 상품, 제품, 제공품 이렇게 세 가지만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이 상품 포함해서는 전부 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으로 분류를 하는데 엔터에서는 원재료가 없어요. 그게 뭐냐? 원재료라는 게 이제 그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는 여러 그 비용적인 측면들만 있기 때문에 원재료라는 게 좀 없는 게 독특한 그런 업종일 것 같습니다. 이 그 WCAI가 46억 3,100만 원이 아니 62억 6,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감소한 거에 46억 3,100만 원이 평가 손실입니다. 그러면 46억 원이라는 돈은 이 평가에 의한 임의적인 거로 그 재고를 줄인 거죠. 제가 생각한 부분을 좀 글로 적은 것을 읽어보면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 업종에서 제품은 음반 및 음원 그리고 콘텐츠 제작일 것이다. 즉 원재료가 없는 제공품의 제품이 발생한 독특한 구조다. 제공품 이를 SBS 경우는 드라마를 예를 든다면 콘텐츠 자산이란 계정을 별도로 만들었죠. JIP는 제공이라고 보입니다. 제공으로 하고 있어요. 제공도 25억이 크게 줄었죠. 제품도 크게 줄었지만은 바람직한 처리 계정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매출 감소에 따라 처음으로 제품에 대해 평가 손실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인위적인 재고 감소로 인해 매출 증가에 따른 재고 회전율 상승이면은 영업이익이 증가했을 터인데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요. 물론 이제 매출이 감소한 것이 1차적인 원인이고 2차적인 원인 정도가 될 것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62억 6,900만 원 플러스면은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작년에는 거꾸로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재고자산과 소모품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인데 WCI하고 그게 엔터는 일치를 합니다. 매입액은 뭐 별로 얼마 안 되죠. 그러면은 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그러면 콘텐츠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 콘텐츠라는 한국말에 대해서 JYP는 컨텐츠라고 표기를 하는데 콘텐츠를 그냥 통일을 좀 해서 제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45%나 크게 감소했습니다.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제조업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매출원가 변동비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25.2%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17.8%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이 가공비가 되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작비라고 그러죠. 이게 이 금액상으로는 27% 증가했고 가공 비율로는 71%, 18.5%가 상승했고 총 제조 비용에 대비해서 생산 재료비 그러니까 투입 제작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18.5%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콘텐츠 제작비 가격이 하락했다. 가격이라는데 이제 단가 개념의 가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 그 제조 비용의 산식은 이렇게 표현한 대로 산출을 해냅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조 원가를 잘못 배운 기업들이라고 당분간 계속 좀 암시 내지는 좀 알리는 방향으로 해서 좀 높고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1단계로서 그 1번과 2번의 갭이 없습니다. 일치를 합니다. 따라서 PQ 총 제재 비용도 일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도 일치를 하는데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이 46억 3,100만 원으로 매우 큰 그 평가손실 작업을 했어요. 작년까지 없었습니다. 제가 분석한 이래로는.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9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7.7%가 감소했어요. 직원 수는 그런데 40명이 증가했어요. 그 평균 임금은 한 연말까지 1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전년도에는 1억 3,500만 원 선이었고요. 무려 26.2%가 그 감소했는데 아마 그 이쪽의 임금 구조는 본봉은 뭐 그렇게 약한데 성과급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익이 좀 났을 때는 성과급 등에 의해서 좀 많이 받아갔는데 올해는 좀 그게 또 40명이 증가했을 때는 신입사원들은 좀 초봉이 좀 낮죠. 그것도 영향을 좀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노동 생산성 떨어지고 노동 분배율은 올라갔어요. 회사는 돈은 못 벌고 직원들은 많이 가져갔다. 이런 노동 분배율 하도 그 원가 회계에서 또 무슨 노조 애들 뭐 이런 애들이 노동 생산성 뭐 이런 거를 제가 그 앞에 얘기한 대로 최저원가를 잘못 배운 기업들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노동의 가치를 너무 부각하는 게 사회주의 사상 내지는 공산주의 사상이 최저원가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동시에 발전했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그런 생각까지도 좀 뭐 의견을 좀 집어넣어 봅니다. 그러니까 장사는 안 됐지만 광고상 선전비는 40.1%나 증가했고 지급수수료 매출이 감소했는데도 지급수수료는 32.7%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매출 자체가 줄어들었으니까 뭐 이익이 감소했다. 이제 이런 결과가 되겠죠. 경영평가지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율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루픈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스루픈율까지는 이렇게 동일 방향의 상승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거의 없어요. 재무구조는 좀 튼튼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아의 주장은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면 영업성과가 상승된다는 논리인데 왜 JIP는 아닌지, 자, 그게 처음부터 초두서부터 얘기하지만은 매출 감소에 의한 인위적인 제품 재고자산 평가손실 평가액이 과대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원가 회계 매출 원가라는 게 그 기말에 이 재고가 그 감소를 하면은 매출 원가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증가하는 산식이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요 맨 위에 그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회계 투명 가정을 하는데 이것도 입증을 해야 되니까 원재료 가격이니까 이제 콘텐츠 제작비가 하락했다. 1, 2차 추론에서도 하락했다고 우리가 추론이 나오니까 모순이 안 되게 이렇게 좀 지속적인 동일한 추론이 나오면은 바람직한 거죠. 그리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수량으로도 산출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수량으로도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서 상승했다 그러면은 투명 입증이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작비가 내려갔겠느냐? 알 수는 없죠. 왜냐? 원재료 가격 추이에 대해서도 원재료라는 개념을 잘 이해는 하고 있어요. 엔터 회사의 원재료가 뭐냐? 그 아이돌 그 출연료 내지는 뭐 또 그 음반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 경비 뭐 이런 것들이겠죠.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수익원이 물적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서비스업의 형태로서 기재를 청약함,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제작비에 비해서 뭔가 돈이 들어가는 건 돈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인간이 하는 일이 뭐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제품 가격 추이, 음반 및 음원 사업, 공연 사업, 용역 및 IP 라이센스 사업 한 네 가지 분야의 그 사업 부문이 있는데 이것도 뭐 공개된 게 없죠. 다만 음반 판매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도별로 증가는 했다. 이렇게 되는데 매년 증가하던 음반 판매량이 2024년에 들어와서는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요 상반기까지 뭐 이런 데이터는 공시를 한 게 없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그 영업이익의 발생 또 투명성 이런 것들을 그 정리를 해보면은 자관 아까 얘기한 대로 제작비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이 이거 잘못 쓴 것 같죠? 제가 상승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게 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말 매출은 제 그 예측 수준은 단순 순박하다. 오늘 팔린 만큼 내일도 판매가 된다. 작년도 매출액의 6월 말까지 40%뿐이 되질 않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 갈 것 같아요. 30주년 뭐 KBS에서 JPI 딴따라 했지만은 그런 거 하고 공중파 나온다고 뭐 매상이 올라가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00%의 산식에 의해 가지고 3,826억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운영경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고 그 다음에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도 그 동일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요 3,800만 원 이렇게 이제 매출 확정이 된다 그런다면은 목표죠. 연말까지에. 근데 이거를 음반 판매 가격이라고 한번 비유를 해보면은 38만 원짜리 음반을 팔면은 8만 1,525원이 나오게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이 한 50회전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러면은 그 재고 회전율을 52회전 해보는 거로 해보자. 그러면은 매출은 3,950억 정도 해가지고 898억 원, 거의 뭐 900억 정도 이익이 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에펙도 통계적인 어떤 트렌드가 나오는데 재고가 감소시켰죠. 그럼 재고 회전율이 일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원가 회계보다 이익이 증가합니다.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는 그 트렌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45,200원으로 작년 3반기 13만 800원보다 무려 85,600원, 2배, 현재 가격의 2배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PBR이 12.4, 매우 높았는데 지금 4.17로 쭉 꾸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장부 가격을 보면은 10,000원짜리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45,200원도 꽤 높은 형성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하이브라든지 SM이라든지 그 뭐 이런 데도 궁금하지만은 엔터테인먼트 쪽은 JYP를 그 상대적으로 이 심볼로서 한번 해보는 거로 나름대로 또 회계도 투명하고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진영 씨가 15.37% 지분 가지고 있고 자사주고 있고 외국인이 16.43% 가지고 있는데 시티그룹이 눈에 띕니다. 이상 JYP 엔터테인먼트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